49번 문제입니다.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500제곱미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한다. 4.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은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500이 아닌 6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이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정답은 3, 6개입니다. 우선 5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을 보시면 5층은 200제곱미터, 4층은 3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둘 바닥 면적을 합치면 500제곱미터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4층과 5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3층은 단독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따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한 변의 길이가 현재 60m로 50m를 초과하기 때문에 2층 또한 두 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60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때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총 경계구역 개수는 6개가 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 반사를 일으킨 것을 이용한 방식의 감지기는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3. 이온화식 스포트형 감지기 4.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답은 4.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밑에 프리팁을 보시면은 우선 차동식과 정온식 같은 경우에는 열 감지기이며 이온화식과 광전식 스포트형은 연기 감지기입니다. 따라서 51번 문제는 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동식과 정온식은 아예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온화식도 별도의 원리가 있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에서는 아래 보시듯이 주위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1번 문제와 같이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산란 반사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광전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면요. 우선 차동식의 경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될 경우 작동하고 정온식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하나를 그려보면요. X축이 시간, Y축이 온도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동식의 경우는 요 시간만큼과 요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요 델타 온도와 델타 T의 비율이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을 한다는 뜻이고 정온식은 요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작동 온도에만 도달하면은 바로 감지기가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주방에 설치하는 감지기로 옳은 것은 1. 차동식 감지기 2. 정온식 감지기 3. 광전식 감지기 4. 이온화식 감지기. 정답은 2.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주방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요리를 하죠. 요리를 하게 되면은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연기에 의해 연기 감지기는 오작동을 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방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러면 왜 차동식 감지기도 설치하지 않느냐? 요리를 하다 보면은 불의 세기나 요리 재료 등에 의해 온도 상승률이 가파라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차동식 감지기도 오동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온식 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거실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피난을 위해 연기 감지기를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번 집에서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주방과 거실의 감지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에 대한 도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A는 90, B는 45, C는 70입니다. 이 도표가 참 외우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우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첫 번째 줄을 1, 두 번째를 2, 세 번째 줄을 3, 네 번째 줄을 4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값의 절반 값입니다. 또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각각의 규칙이 있는데요. 90에서 50을 빼면 40이고 70에서 40을 빼면 30이 됩니다. 요게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45에서 30을 빼면 15, 35에서 25를 빼면 10,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30씩 차이가 나고 밑에는 10, 15씩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단 감지기 부착 높이는 3m,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다. 정답은 3, 7개입니다. 문제에서 보듯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이며 감지기 부착 높이는 4m 미만,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닥 면적 90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각 실이 각각 구획되어 나눠져 있을 때는 각 실마다 감지기의 수량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A실의 감지기 수량을 계산해 보면 세로가 5m, 가로가 40m이기 때문에 5 곱하기 40을 해서 200이 나오는데 이 200을 요 바닥 면적 9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은 2.22가 나오고 항상 소수점은 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실에는 감지기 3개를 설치하게 되고 B실과 C실은 세로가 5m, 가로가 20m로 사이즈가 똑같죠? 따라서 먼저 B실만 먼저 구해보면 5 곱하기 20으로 해서 100이 나오고 이 100을 90으로 나눠주면 1.11이 나옵니다. 이 또한 올림을 해주시면
감지기 2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C실도 그러면 2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는 3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 해서 7개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음 그림과 같은 감지기 회로의 배선 방식은 1. 교차 회로 배선 방식 2. 송배선식 3. 비접지 배선 방식 4. 수배선식 정답은 2. 송배선식입니다. 그러면 도통시험은 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도통시험은 선로의 단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통시험을 했을 때 단선이면은 전류값이 0이 뜨게 됩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감지기 동작 시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지기 동작 시 지구 경종은 작동하지 않는다. 2. 수신기에서 감지기가 동작된 해당 경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지기 동작 시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하지 않는다. 4. 감지기 동작 확인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1. 감지기 동작 시 지구 경종은 당연히 작동을 해야겠죠? 이는 조기 피난을 위하여 감지기가 하나라도 작동을 하게 되면 지구 경종은 바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2개 회로가 모두 동작을 해야지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작을 하겠죠? 이때 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 작동식이나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가 해당이 됩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의 수신기 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은 1. 길동 지금 4층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어. 2. 솥방 예비전원의 전압이 낮아 교체가 필요해. 3. 술사 4층에서 지구 경종이 울리고 있을 거야. 4. 유라 현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아. 정답은 4. 유라입니다. 수신기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교류 전원 상태로서 전압 지시 표시 등이 낮음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류 전원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길동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현재 화재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4층의 회로 시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재는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닌 화재 시험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고요. 예비전원의 전압이 낮은지는 예비전원 스위치를 눌러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비전원 스위치가 눌려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4층에서 지구 경종이 울리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지구 경종 스위치가 눌려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 경종이 4층에서 울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시 P형 수신기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신기에 의해 화재 신호가 전달되었다. 2. 경종이 울리고 있다. 3.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4. 교류 전원은 정상 상태이다. 정답은 2. 경종이 울리고 있다입니다. 현재 수신기의 모습을 보면 주경종과 지구 경종 스위치가 모두 눌려있기 때문에 경종은 울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발신기의 표시등이 점등됐기 때문에 발신기에 의해 화재 신호가 전달이 됐고요. 4층 쪽에 표시등이 점등됐기 때문에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현재 교류 전원에 점등이 되어 있고 전압 지시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 전원은 정상 상태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중 3층 선로 단선을 확인하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시험하고자 하는 층에 회로 시험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통시험이 선로의 단선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회로 도통시험 적부 판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는 경우 정상은 정상 확인 등이 적색으로 점등된다. 2.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는 경우 단선은 단선 확인 등이 녹색으로 점등된다. 3. 전압계가 있는 경우 정상은 24V를 가리킨다. 4. 전압계가 있는 경우 단선은 0V를 가리킨다. 정답은 4. 전압계가 있는 경우 단선은 0V, 정상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V를 가리키게 됩니다. 24V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요. 24V는 교류 전원과 예비 전원의 전압의 정상 유무를 판정할 때 24V가 정상입니다. 당연히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은 녹색, 단선은 적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을 위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류 전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예비 전원은 정상 상태이다. 3. 예비 전원이 불량이다. 4. 예비 전원 전압이 지나치게 높다. 정답은 3. 예비 전원이 불량이다입니다. 수신기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났더니 전압 지시가 낮음으로 표시가 됐죠. 따라서 예비 전원이 불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비 전원 감시등 또한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전원의 배터리나 다른 부분에도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비 전원 감시등 같은 경우에는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있을 때도 점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신기를 관리하실 때 예비 전원 감시등에 점등이 되어 있으면 예비 전원의 즉각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아령 수신기 운영 기록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의 동작 시간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15시 8분 25초입니다. 당연히 수신기에서 밸브 개방 확인이 표시가 된 시점이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의 동작 시간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동작 시간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돼서 최종적으로 프리액션 밸브나 일제살수 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아령 수신기를 조작한 운영 기록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소방 펌프가 작동하였다. 2. 3층 발신기의 동작으로 수신기를 복구했었다. 3. 5층 감지기가 오작동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4. 5층에서는 지구 경종이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은 3. 5층 감지기가 오작동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입니다. 수신기 운영 기록을 보시면은 8시 20분 2초에 감지기가 동작했는데 38초 뒤에 바로 수신기를 복구했었고, 또한 10시 20분 22초에 또 한 번 감지기가 동작을 했는데 10시 22분에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정지했습니다. 이는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현장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 비화재보가 발생한 거라 수신기를 바로 복구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또한 실제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경종과 주경종을 정지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층 감지기가 계속 오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로 교체. 2.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 흐름 방향 외 이격 설치. 3. 담배 연기로 인한 연기 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4.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정답은 1번입니다. 주방에는 당연히 광전식이 아닌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기 외에도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으로는 3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총 7가지에 대한 사항을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비화재보가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재의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신기를 확인하여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 그 파악된 장소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화재가 아니었구나 하면은 크게 울리고 있는 음향 장치를 정지해 주시면 되고요. 비화재보 원인을 제거해 주고 수신기를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향 장치를 복구해서 정지되어 있는 음향 장치를 풀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치가 따로 눌려 있는 것은 없는지 스위치 주의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점검표이다. 점검 결과를 보고 수신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 점검 내용에서 수신기 도통 시험은 4층에서 진행했다고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 주경종 및 지구경종 조작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이다 입니다. 첫 번째 점검 내용을 보시면은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요 결과가 양호기 때문에 당연히 조작 스위치는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또한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위치 주의 등은 전멸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예비전원 감시등이 점등되어 있다. 예비전원과 관련된 점검 결과가 현재 불량이기 때문에 예비전원 감시등은 점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도통시험을 했더니 점검 결과에 불량이기 때문에 4층에서 단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비상방송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스피커의 음성 입력은 실내 1W 이상, 실외 3W 이상이어야 한다. 2. 스피커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 개시 시간은 20초 이하이다. 4. 조작부는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은 3.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 개시 시간은 20초가 아닌 10초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신고를 수신한 뒤에 빠르게 방송을 시작해서 신속한 피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피난 구조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